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예상치를 벗어난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16% 정도가 올랐죠. 약 5,6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 상승 때문입니다. 공시가는 주로 보유세라는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 구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공시가는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바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번에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택지비 산정의 승인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이 결정해서 최종적인 택지비 산정의 도장을 찍어주게 되죠. 이렇게 어떤 수준에서 택지비를 승인받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가 이번에 5천만원 중반으로 조합 입장에서는 대만족스러운 분양가를 받게 됐죠. 버티다 결국 그렇게 버틴 끝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분양가 확정안을 받았으니 말이죠. 이곳의 분양가 조정의 전조는 바로 택지비였습니다. 평당 4,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도장을 받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건축비, 가산비는 1,000만원 이상 붙을 때니 적어도 분양가는 5천만원 이상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었죠. 결국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분양가 대비 최고로 높은 분양가를 찍게 됐죠.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기분 상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어느 지역을 막나놓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지역에 상관없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엉뚱하게 공시가에서 뚝이 터져버리니까 분양가가 조정을 받게 된 겁니다. 동네마다 택지비 산정이 달라져 버리면 이전과 똑같이 서울에 괜찮은 입지를 가진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는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지역마다 다른 택지비 산정으로 인해서 오르내리는 현상을 반복한다면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한편으론 레미안 원밸리가 있는 곳은 강남입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 땅값이 만만치 않은 곳인데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왔다는 사실로 보자면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는 게 문제죠. 수치적으로야 시세 대비 절반이라 하지만 강남처럼 천정을 뚫을 정도로 높아진 분양가 대비 50%라는 것은 일반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나 다름없는 분양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 택지비 산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돼서 아무리 지역 편차가 있더라도 납득할 만한 기준선을 정해서 분양가를 내놓는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어도 나름 십수년 가점과 현금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지만 그래도 정면 승부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레미안 원밸리 할아버지가 등장해도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의 분양가를 1,000만원 더 올려도 엄청난 지원자들이 몰릴 겁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은 10억을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동안 십수년의 세월을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내공을 쌓아온 청약 지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판교 쪽 IT 기업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는 30, 40대들이 인근 백화점 명품관의 주된 VIP 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금 동원 면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정면 도전하십시오. 가점은 어떨까요? 높아진 분양가로 예상치 못한 진입장벽이 생겨서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이게 틈새죠. 레미안 원밸리와 당당히 겨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도전장을 내볼 만한 충분한 입지와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쏠쏠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와 반대로 이렇게 핵 입지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 가성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이유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택지비 산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 편차를 보인다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가성비 좋은 뉴타운들 많습니다. 장애 뉴타운, 광명 뉴타운, 상계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등등등. 물론 시세가 많이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서울의 핵심 입지와 비교해 볼 때 나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나는 공공분양 좋고 민간분양에 올인하겠다라고 결정되신 분들, 특히 평당 5천을 넘는 피부로 느껴지는 고분양 신축은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짜 입지의 뉴타운들에서 쏟아내는 신축 아파트에
도전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초기처럼 2천만 원 이하로 나오는 곳은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판을 짜셔야 됩니다. 자금 계획도 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준비하셔야 할 듯하고요. 둔촌주공이 4천만 원대로 나올 거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둔촌주공은 30만 청약자들이 기다리는 국민분양 아닙니까? 4천을 훌쩍 넘기기는 다소 여러가지 고려할 측면이 많아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로지 한 곳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도 포트폴리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장치로선 좋은 일입니다. 여러 곳에 관심을 두셨다가 가성비 좋고 입지 좋고 잠재성 좋은 곳으로 낙점하셔서 과감하게 지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결정장애 현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가성비 좋은 신축 아파트는 이거다 싶으면 때려잡아야 됩니다. 파리 잡을 때 파리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지없이 위치 파악했으면 내리치는 겁니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핵심 입지보단 가성비다 라는 방향을 정하실 분이라면 끊임없는 리서치도 하셔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청약도 공부입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한편으론 나는 민간 분양보단 올해부터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부터 공공분양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9호선 연장 확대 결정으로 왕숙과 창릉의 입지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왕숙은 강동구와 연결되고 창릉은 은평구와 연결되는 획기적인 교통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기 신도시의 입지는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나는 이래저래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가지기보다 3기 신도시로 올인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공공분양 자격 조건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사이 공공분양가도 조정 국면에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국책사업에 가까운 주거정책이기 때문에 이곳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분양가 면에서는 국민정서를 살펴야 하는 공공의 성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만큼 예상을 엎어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나름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면 3기 신도시 홈피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자격 조건 및 일정, 틈나는 대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일단 가점도 안 되고 현금도 안 되고 내 집 마련은 다음 기회로 돌려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되도록 다세대나 구축 사시는 거 손해입니다.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는 것이 청약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여유 자금을 묵혀두지 마시고 굴리셔야 돼요. 눈이 굴러야 눈덩이가 되잖아요. 돈이 제대로 된 투자를 거쳐야 목돈이 됩니다. 지금 30대 40대가 전세금 빼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셔야 됩니다.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식이란 엄청난 상승기에도 반드시 중간에 조정기회가 찾아옵니다. 중간에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만 생각하고 덤볐다간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그만 지쳐버리게 돼요. 주식도 꾸준함이 수반이 돼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편승해서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내 자금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냉철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동시에 가점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나도 다음에는 꼭 내 집 마련이라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결코 지금 안 산다고 청약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주택자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불안하니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나름의 방향을 결정하셔서 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